해외여행 중입니다. 뭔가 할 말이 생겨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찝찝해요. 단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자신도 없고 이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문장을 포기하신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영어트리가 찾아왔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What is up everybody? Welcome to Intri YouTube channel. 안녕하세요. 영어트리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타미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한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 없는 세 가지 자신 있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어색해, 이 부분이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한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것. 그것은 존댓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어른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you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나도 어색했어요. 괜히 님자도 붙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버릇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어에 있는 존댓말과 영어에서 쓰는 존댓말은 차이가 많습니다. 영어에도 존댓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에서 쓰이는 존댓말은 첫 번째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게 되죠. 형님, 누님, 요 자를 붙이면서 존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위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는 나이는 적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 두 가지가 한국에서는 크게 쓰는 존댓말의 방향인데요. 영어에서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 사회적 위치는 같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분에게는 당연히 존칭의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한국어와는 다르게 간단하게 please라는 말을 앞에나 뒤에 붙여서 존중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칭을 Mr, Miss, Sir, Ma'am 이런 표현으로 상대방이 높여드리는 방법으로도 간단히 충분히 존댓말이 성립이 됩니다. 영어에서 존댓말을 쓰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요. 부탁을 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영화를 보시거나 미드를 보실 때 엄마, 아빠들이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C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이런 식으로 존칭을 써서 could라는 높임의 질문과 please라는 존칭의 말을 써서 자식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도 내가 부탁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청하려고 할 때는 항상 Could you, Would you be able to?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많이 식당을 갔을 때 서버들이 May I take your order?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표현들이 다 존칭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락을 구할 때에도 Can I? 라는 표현보다는 May I?가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세 가지 중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조사입니다. 누구를 조사한다고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이 조사는 은, 는, 이, 가 또는 을, 를, 에게 등 문장 내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그 행동의 목적이 되는지 서술부에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단어인데요. 한국어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찬, 쥐, 때려요 이렇게만 글씨를 썼을 때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찬이가 쥐를 때린 건지 쥐가 찬이를 때린 건지 한국어에서는 쥐가 찬을 때려요 혹은 찬이 쥐를 때려요 이런 단어들로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영어에서는 하지만 은, 는, 이, 가, 을, 를, 에게라는 말들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바로 위치에 따라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주인공 다음에 항상 행동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을 기준으로 왼쪽에 나오는 단어들은 주인공입니다. 얘가 이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행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 그 행동의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찬, 쥐, 때려요. 찬이가 쥐를 때려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찬이 때려요보다 앞에 와야 되겠고요. 때려요보다 뒤로 가는 쥐가 쥐를이 되겠죠. 찬이 쥐를 때려요. 은는이가 을르에게 대신에 단어의 순서로 문장의 뜻이 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에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단어 생략입니다. 한 아이가 방과 후에 저희 공부방에 찾아와서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찬이가 오늘 급식실에서 급식 시간에 급식을 쏟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엄청 혼났다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근데 영어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기 위해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가 생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두 문장, 난리가 났어요, 엄청 혼났다요? 이 두 문장은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쏟았으니까 찬이가 혼났겠지 라고 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어가 없이 난리가 났어요, 혼이 났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아이만 혼난 것인지, 반 전체가 혼이 난 건지, 급식을 떠준 사람이 혼이 난 건지,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난리 났어요, 엄청 혼났다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실 때,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영어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I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It was a mess. 그 교실의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상황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떨어진 바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특정한 것을 찝어서 He made a mess, He was a mess,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혼났다요 라는 표현도 누가 혼났는지, He got in trouble, He was punished, We all got in trouble. 그렇게 주어를 꼭 사용하셔야 외국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단어 생략이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어를 하면서 단어 생략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을 Yes, I am 이라고 배우게 되죠. 이 Yes, I am 이라고 대답한 대답 안에서도 우리는 이미 질문에 들어있었던 Yes, I am happy 라는 이 happy라는 단어를 생략을 하고 있어요.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Do you like to play tennis? Yes.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I like to play tennis 라는 뒷부분이 생략이 돼서 Yes, I do 아니면 간단히 Yes 라고만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대답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Is, are, do, does 같은 질문으로 대답할 때는 yes, 나 no 로만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요, 의문사에 대한 대답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Watch a movie. Play game. Watching and subscribing for Intri YouTube channel.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When do you go to school? 8 o'clock. When do you go to school?에 대한 원래 대답은 I go to school at 8 o'clock. 하지만 우리는 when이라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라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히 8 o'clock 이라고만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어에서도 생략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다는 점. 하지만 대화 중에서는 주어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